안녕하세요. 미소주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7월 2주 미국 주요 매크로 시작하겠습니다. 2일 하락세가 계속되는 콘도 가격. 5월 미국 콘도 중간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한 35만 4,100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콘도 가격이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은 2023년 4월뿐이었습니다. 반면 콘도 매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9% 급락하며 2024년 6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고 단독주택 매매 감소율의 3배가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콘도와 단독주택의 합산 매매는 2020년 이후 5월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레드핀에 따르면 시장에서 콘도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약 80%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채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지속되고 있고 8월 초부터 진행되는 관세 효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에 올인하는 개인 투자자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2025년 상반기에 1,553억 달러 상당의 단일 주식과 ETF를 매수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기 순 유입입니다. 이는 밈 주식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상반기의 이전 최고치인 1,528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결과적으로 1일 평균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약 1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소매 포트폴리오는 6.2% 상승했습니다. 한편 나스닥 데이터에 따르면 총 소매 거래량은 무려 6조 6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펀드에 몰리고 있습니다. 노무라에 따르면 미국 레버리지 ETF의 운용자산은 약 1,3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에 기록된 이전 최고치인 약 1,3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총 운용자산은 지난 2년 동안 2배로 증가했으며 위험 감수 성향 또한 증가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 이후인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70개가 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었으며 위험 감수 성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열되는 시장 분위기 속 포모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3역대급으로 증가한 연체율.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은행의 30일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 잔액 비중이 2025년 1분기에 3.4%에 달해 최소 13년 만에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60일 이상 및 90일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 잔액 비중은 각각 2.47%와 1.77%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순상 강률이 5.99%로 상승하여 최소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은행의 총 미상환 신용카드 대출 대비 신용카드 손실 비중은 2021년 3분기 이후 3배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평균 신용카드 금리는 사상 최고치인 24.62%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의 미국 학자금 대출자 중 27%가 상환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5만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경우 21%가 연체 상태입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서도 10%가 연체 상태입니다. 현재 연방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4,50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25년 1분기의 총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환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 중 24%가 연체 상태입니다. 미국인들의 돈맥경화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관세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작년 기록을 갈아치우는 파산 건수. 2025년 상반기 동안 미국 대기업 371곳이 파산하며 1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335곳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2022년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63곳의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으며 5월 64곳에 이어 월별 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부문이 각각 58곳과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케어 부문이 27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파산 건수는 위기 수준에 도달했지만 실물 경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 더욱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기업들은 임금도 못 준다. 임금 인상을 받지 못한 미국인의 비율이 4년 만에 최고치인 13.3%로 증가했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 2년 동안 약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 수치는 2001년 경기 침체 수준을 넘어섰으며 2008년 수준과 유사합니다. 2.4%의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실질임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상위 고용 지표는 여전히 견실하지만 근본적인 고용 시장 역학은 약화되고 상태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직장인들은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6. 투자를 멈추는 소기업들. 지난 6개월 동안 소기업의 자본 지출 지수는 6월에 50포인트로 하락하여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NFIB에 따르면 이는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월별 하락폭입니다. 현재 자본 지출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동일합니다. 또한 자본 지출 계획은 21포인트로 하락하여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계획은 13포인트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투자를 진행하기보다 파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소기업들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7개인과 다르게 투자하는 월가. 전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주 단일 주식과 ETF를 31억 달러 매도하며 2024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사상 6번째로 큰 규모의 자금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최대의 규모의 단일 주식 매도이기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32억 달러를 매도하며 이러한 추세를 주도했고 지난 10주 중 9주째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헤지펀드는 3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주에만 10억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4억 달러를 매수하며 지난 30주 중 28주 동안 순매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현재로선 월가 vs 개인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8. 또 다시 고개 드는 일본 채권.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 30년 국채 수익률은 지난 3일 동안 약 20bp 급등하여 약 3.1%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동시에 40년 국채 수익률은 약 30bp 상승하여 약 3.35%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관세로 촉발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일본의 재정 전망과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현재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은 단 18개월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한편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일 연속 상승하며 18bp 상승한 4.95%를 기록하며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 및 일본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매크로에서 중요한 점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파산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주 고용지표에서도 결국 정부의 고용 비중 증가가 실업률을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민간 기업의 고용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파산은 작년을 넘어서고 있는 수준으로 실물 경제 측면으로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P 500의 펀더멘털은 버핏 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209%로 역대급으로 과열되어 언제 급작스런 매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펀더멘털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매크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참고가 되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미소주의 주식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영상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